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중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건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HTS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마감까지의 이 분위기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코스피, 또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어느 하나 섹터에서 시장을 좀 이끈 모습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동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위치도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시장의 하락 주범을 본다면은 사실상 이 수급에 대한 추이가 좀 약세해지면서 오늘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를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장중의 위치를 보시면은 오전, 오후 동안에 외국인의 매도 추이 안에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 30분 사이에 되돌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중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사실 마이너스 200억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투매를 만든 시장은 아니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조정 분위기를 따라갔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시장에 투매가 나오는 시장이 절대 아니었다. 무엇보다 시장의 하락 출발을 만들었던 요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 주가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시초가 출발을 46,150원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만가는 보니까요. 46,050원에 했어요. 시초가 출발에 마감까지 100원 떨어진 거예요. 100원. 전혀 시장의 하락을 이끌거나 그런 모습 아니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74,600원에 출발을 이미 했고요. 마감도 74,600원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을 하긴 했지만은 시장의 마감이 동일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대한 주범은 절대 아니었다. 연출을 보면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찬가지인데 장중에 시초가 출발해서 내내 횡보만 보였어요. 시장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지금도 견고하다. 미증시의 방향 추세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 추세를 여전히 우리 시장도 따라간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진 것 시초가 이미 반영 다 끝났습니다. 장중에 소화되는 과정이었어요. 또 여기에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 추이가 사실 코스피 코스닥의 양쪽에는 하락 추이로 나왔지만은 장중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히려 삼성전자는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매도 마감을 했는데 그 수량이 크지 않으며 여태까지의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크게 훼손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서 시장의 지지를 해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특징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시장에서 장중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됐을 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된 자리가 2시 권역이었습니다. 물론 이 2시 때의 시장 하락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하락이 컸는데 결국에는 다시 되돌림 현상이 올라왔어요. 자, 지수가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하는 추이, 지수가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하는 추이, 어느 섹터가 가장 강했느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견고한 모습을 본다라면 예상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항상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던 반도체 소재 3인방이 있지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후성, 동신세미캠, 솔브레인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들 종목들이 장중에 그러니까 시간대 2시 때의 하락 반등을 가장 크게 해준 종목 중에 하나이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V자 반등을 크게 했어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시장의 관심과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고 관심과 또 힘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이쪽에 돈이 몰린다. 계속해서 보셔야겠죠. 자, 우선은 후성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한 추천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오는 시점부터 7월 달부터 7,000원대 그리고 8,000원대 저는 이 구간부터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올라오는 과정 신고가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강하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위치 돌파를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섹터예요.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도 물론 저는 밑에서부터 추천을 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하단에서 올라올 수 있는 5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사실 후성보다 솔브레인을 더 강하게 이해했습니다. 솔브레인도 강한 추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이하 또 5만 5천 원 부근 이 구간에서 소개를 많이 들었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제2의 후성처럼 신고가 자리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신고가 목표로 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처럼 반도체 소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가자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중에 좀 등락이 있었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국인의 추이는 매도세 장중에 색깔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을 되돌렸다는 거,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특징적으로 첨셈법에 대한 재논의가 된다라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의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만한 대형주들이 움직인 것은 아니고요. 뭐 작은 종목들 안에서 뭐 캐몬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스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급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영인 프론티어라든지 뭐 그밖에 작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국회 첨세법으로 해서 시장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나올 수 있느냐,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첨세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임상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연구에 좀 더 이롭겠지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빠졌던 요인들은 주요 종목들의 연속적인 악재에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라젠의 임상 3상 발표 또 코롱티슈진에 대한 상패 존재 여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약재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포인트가 제가 강조드리는 반도체 쪽이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아직이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해서 더 안 빠진다라면은 지수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섹터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이 정도로 역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에서의 이야기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대북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해소되었던 내용들이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기도 했었지만은 대체로 모든 대북주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EXT, 한창 이와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대북주를 바라본다면은 저는 일신석재, 인디에프를 주목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금강산과 또 개성공단 대표주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신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시장에 대한 기조 자체가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마주의 형성보다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반도체에 더 집중하자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내내 하락 중이었지만은 시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이 이들 반도체 쪽에 계속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또 여기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차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삼민방 쪽에 자동차 부품주까지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수가 올라왔을 때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차 부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 지수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종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장이다. 종목을 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내일장에서 금통위 발표가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발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흐름을 따라가는 형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의 규제가 역습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우세하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발언된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환율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힘을 더 키워주는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금통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주변으로 하는지를 보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온전한다라면요,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반도체 소재 3인방,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수급, 외국인들의 집중, 이 부분들을 한번 본다면은 지금은 시장의 포인트는요, IT,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일본의 규제 속에 나오고 있는 반사이익.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국산화, 반사이익 이 단어만 검색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혜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후성,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야기 드렸고요.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후발주로 해서 오션브리지, 하나 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혜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지수가 아니라 종목을 보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